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x, 2-x, 이게 지수라고 부르죠. 지금 지수 안에 지수가 여기는 2 빼기 x,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수의 식인데 x에 얼마를 넣으면 5가 된다는 거죠. x에 얼마를 넣으면 2의 몇 제곱해서 어떤 숫자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2의 3제곱이 된다든가 2의 4제곱이 된다든가 그럼 요건 8이고 요건 16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결국 어떤 숫자가 될 거고요. 얘도 나중에는 계산하면 어떤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놈 더하기 이놈 한 게 5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덧셈 문제인데 이렇게 x에 일정한 수를 넣었을 때만 이렇게 식이 성립하는 그런 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수에 지금 방정식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때 이 x 값을 찾아내서 합치라고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여기 x에 여기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5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나 봅니다. 이 5를 만드는 x값을 수학적으로는 이제 근이라고 부르는데 그 근이 여러 개니까 합쳐서 총합이 얼마인지 구해봐라. 지금 그런 문제예요. 근데 지수에 이렇게 빼기로 막 식이 돼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좀 막막하고 겁이 덜컥 나는데요. 이 문제는 이렇게 지수에 덧셈이나 뺄셈에 식이 들어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지수의 덧셈과 뺄셈을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낸 문제입니다. 수학교과서에 지수라는 단원이 있잖아요. 그 지수 단원에서 이렇게 덧셈 뺄셈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잘 공부했는가 그걸 묻기 위해서 낸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도 방정식이 나오고 여기도 방정식이 나오죠. 2차 방정식은 흔히 알고 있는 게 이런 식입니다. 0 요렇게 지금 미지수 x가 이제 제곱으로 되어 있을 때 이것을 이제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2차식. x가 만약에 이렇게 세제곱으로 되어 있을 때 지금 세제곱까지 나왔죠. 그러면 요건 이제 3차 방정식 이렇게 부르고요.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은 중3 정도에 배우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x에 얼마를 넣으면 이제 0이 되는 그 값을 근이라고 부르죠. 또는 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2차 방정식 x에 얼마를 넣었을 때 0을 만들 수 있는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이 중3 때 배웁니다. 이 식을 이 문제를 결국은 해결하려면은 풀이 과정에서 2차 방정식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어야 여기 있는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출제자는 이것까지 물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 이것만 확인하고 싶었는데 풀이 과정상 이것도 알고 있어야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도 알고 있는지 묻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 문제의 글쎄요 한 80%에서 90% 10문제면 한 8문제 정도는 풀이를 하다 보면 다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을 모르면 고등학교 문제의 80% 정도는 풀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중3 때 이제 배운 거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아는 분도, 이미 알고 있는 학생도 있겠습니다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지수의 덧셈과 뺄셈, 이것부터 알아봅시다. 여기 지금 2를 계속 곱해가는 2의 거듭제곱이 쓰여 있습니다. 몇 번 곱했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래서 간략하게 쓰면 2의 7제곱이 되는데, 길게 풀었으면 좀 이렇게 곱셈으로 되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3개만 간단히 줄였으면 또 2의 세제곱이 되겠죠. 뒤에 있는 4번 곱한 놈도 간단히 줄였으면 2의 4제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곱셈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으로 써도 결과적으로는 2를 7번 곱한 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셈으로 쭉 나열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줄여서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으로 써도 2의 7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이 2의 7제곱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은 여기 있는 지수는 3 더하기 4를 해야 7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곱셈이니까 왠지 지수도 3 곱하기 4로 해서 12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답이 지금 2의 12제곱이 돼야 되는데 2의 12제곱은 아니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지수라는 게 뭘 뜻하죠? 곱한 횟수를 뜻하지 않습니까? 이 곱한 횟수를 뜻하다 보니까 2를 3번 곱한 놈하고 2를 4번 곱한 놈하고 계속 곱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3번 곱한 거랑 4번 곱한 거랑 총 몇 번 곱한 거냐? 이렇게 곱한 횟수를 가리키다 보니까 더해야 총 곱한 횟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식에서는 곱하기가 있지만 지수끼리는 더해야만 오히려 맞게 돼요. 이게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수는 이 곱셈에서 지수의 연산은 덧셈으로 바뀌는 것이 독특합니다. 그 점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에는 나눗셈을 해봅시다. 위에는 여전히 7번을 지금 곱한 겁니다. 밑에는 4번을 곱했군요. 자, 이렇게 나눗셈으로 돼 있는 경우에 약분이 가능하죠. 분수니까. 그래서 4번을 약분을 하게 되면 남는 게 몇 번입니까? 3번이죠. 그래서 2의 세제곱이 답인데, 분수로 써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줄여서 쓰거나 이제 직접 다 곱셈으로 썼지만 여기선 2의 4제곱, 2의 7제곱, 그리고 이제 분수로 쓰여져 있죠. 이 분수는 어차피 나눗셈과 똑같으니까 2의 7제곱 나누기 2의 4제곱으로 써도 마찬가지죠. 이 경우에는 세제곱이 나오려면 7에서 4를 빼야죠. 그래서 이 지수들이 역시 곱한 횟수를 나타내다 보니까 나눗셈의 경우에는 이렇게 약분으로 없애지는 거를 감안하면은 7에서 4를 빼야 정답이 됩니다. 나눗셈이니까 마치 7 나누기 4를 해야 할 것 같은 인상이죠. 그런데 오히려 빼야 정답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공부한 이 곱하기의 경우에는 지수끼리는 더해줘야 맞고, 나눗셈의 경우에는 지수끼리는 빼야 답이 나온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수가 곱한 횟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 여기 빼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 부분을 지수의 뺄셈이니까 지수끼리 뺐다는 건 원래 식은 나누기였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식을
좀 자세하게 풀어서 쓰면요. 2의 x제곱은 2를 몇 번을 곱했는데 몇 번 곱했는지 좀 모르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풀었으면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쭉 갈 것이고 2의 2 빼기 x제곱 요렇게 지수에 빼기가 있는 것은 원래는 나눗셈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수로 쓰면은 분자에 2의 제곱이 들어가고 분모에 요렇게 2의 x제곱이 들어가서 요식은 요렇게 분수로 표현하면 2의 x제곱 분의 2의 제곱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래 문제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 쓰고 보니까 2의 x제곱이 공통으로 지금 나왔죠. 뭔가 같은 게 나온 것은 이제 풀이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같은 것을 잘 활용하면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같은 게 있으니까 2의 x제곱을 k로 또는 뭐 p나 뭐 a나 b나 아니면 뭐 x나 어떤 문자든 상관없죠. 자기 마음에 드는 문자 하나로 바꿉시다. 안 바꿔도 상관은 없는데 2의 x로 써놓으면 왠지 더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서 저는 이제 k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k 쓰고 이 자리에 k 쓰는 거니까 k 더하기 k분의 2의 제곱 요게 이제 5다. 질문이 이렇게 이제 간소하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k는 원래 2의 x제곱이었죠. 2의 x제곱이라는 게 2를 몇 번 곱해 갔는데 이 곱한 횟수를 지금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를 이렇게 계속 곱했다는 건 어쨌거나 0보다는 이 숫자가 크겠죠. 2를 한 번만 곱해도 2니까요. 0보단 큰 숫자잖아요. 0보다 크다는 건 0이 아니란 얘기니까 양쪽에 이 k를 곱하더라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이쪽에 k를 곱하고 이쪽에 k를 곱할 건데 만약에 0이라면은 숫자가 다르더라도 이 곱하기 0을 하면 어차피 다 0이 돼서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0이라면 만약에 k가 0이라면 이제 곱하면 안 되는데 0은 아니고 0보단 크니까 양쪽에 이렇게 k를 곱할 건데 곱하는 이유는 이렇게 분수가 있고 분모에 k가 있어서 분수가 존재하면은 이 식을 풀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k를 곱해줘 버리면 이렇게 약분이 돼가지고 분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훨씬 쉽기 때문에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양변에 k를 이제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k를 곱하면 이제 얘랑 얘랑 곱해야겠죠. 괄호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얘랑 얘랑도 곱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k 곱하기 k 나오고 k 곱하기 k분의 2의 제곱 그리고 이쪽은 이제 5하고 k하고 곱해지는 식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k 제곱이 될 테고 여기는 없어지기 때문에 더하기 2의 제곱이 남겠죠. 그리고 이쪽은 5k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5k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이쪽을 0으로 만들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빼기 5k를 해야겠죠. 그럼 양쪽에 똑같이 빼기 5k를 해야만 등호가 성립하니까 양변에 똑같이 5k를 뺐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0이 되고 5k가 여기로 들어왔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이 다시 정리가 됐어요. 이쪽이 0으로 바뀌었죠. 이제 애초에 5가 있었는데 k를 양쪽에 곱하고 또 5k를 뺐기 때문에 지금 없어져서 0이 되면서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 5k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k를 앞으로 이렇게 k 순서대로 지금 쓴 겁니다. k가 없는 2의 제곱을 맨 뒤로 2는 4니까 4로 썼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최종 정리가 됐는데
이 식은 K라는 문자만 다르지 X로 바꾸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 이런 식이 되죠. 이거는 많이 보아왔던 2차 방정식입니다. 그렇죠? X로 써져 있는 걸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K로 써져 있는 건 잘 안 봐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이상한 식 같고 못 풀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교과서에서 많이 본 2차 방정식이죠. 뭐 이 부분은 이제 P의 제곱 마이너스 5P 플러스 4는 0 이렇게 써도 똑같습니다. 여기가 뭐 문자가 P냐 Q냐 K냐 A냐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고요. 이제 X로 된 최고 차항이 거듭 제곱이 이 지수가 2인 지금 2차식이라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2차 방정식은 0을 만드는 X를 찾는 방법이 중3 때 배웠죠.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면 거의 정답에 가깝게 풀이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는 0 또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의 실근의 합은 이렇게 문제를 줬다면 이건 중3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3 때는 이런 문제를 풀었지만 고등학교에 오면은 이렇게 문제를 안 줘요. 이것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지수방정식으로 줍니다. 그러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 지수방정식을 이렇게 바꿀 수만 있으면 중학교 3학년 문제로 다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줘도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이 부분만 어렵게 지금 바꿔놓은 거죠.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을 얘를 풀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은 원래 모습이 이렇게 두 개의 괄호 묶인 이 곱으로 되어 있던 것이죠. 이게 원래 모습인데 얘를 이렇게 괄호를 풀어서 곱해가지고 KK 곱해서 K제곱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얘랑 곱하면 세모 K, 몇 K가 지금 된 거죠. 그리고 얘랑 곱해도 또 네모 K, 몇 K가 되는데 K가 세모번 있고 K가 네모번 있으니까 얘네를 정리해야 하니까 마이너스 5K가 지금 나온 거죠. 그리고 얘랑 곱해가지고 이것들이 원래는 이제 어떤 뭐 3이라든지 5라든지 어떤 숫자들이죠. 이렇게 곱해서 숫자끼리 곱해서 지금 4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풀어서 괄호를 풀어서 정리한 것이 지금 이거니까 이것을 이제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면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거나 이것이 0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곱해서 0이 된다는 얘기인데 곱하기의 경우에는 한쪽이 0이면 무조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0인 경우만 찾아내면 이 식이 0이 되는 경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 식과 이 식은 지금 같은 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에서는 이쪽이 0인 경우를 알기가 쉬워요. 똑같은 값을 넣으면 그냥 0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반대로 마이너스 K 넣으면 이제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로만 연결된 경우에는 0이 되는 경우를 알기가 아주 쉽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은 전부 이렇게 곱으로만 연결된 경우로 바꿔줘야 됩니다.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3 곱하기 2 곱하기 5는 30 이렇게 곱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때 3, 2, 5 이런 것들을 인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30의 인수는 3도 되고 2도 인수고 5도 인수라는 거죠. 또는 6 곱하기 5도 30이니까 6도 30의 인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으로만 바꾸는 거를
인수로만 만들어주는 거니까 인수분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수분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곱으로 안 돼 있고 덧셈 뺄셈으로 돼 있는 식을 이렇게 곱하기로만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를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방식은 이 4가 힌트입니다. 곱해서 4가 나오는 숫자들을 지금 양쪽에 집어넣어야 돼요. 곱해서 플러스 4가 나오려면은 2 곱하기 2도 4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도 4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도 곱하면 양수 4가 되죠. 1 곱하기 4도 4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4가 나오니까 이쪽에 이제 이 네 가지 경우를 집어넣어서 여기도 2 넣고 여기도 2 넣고 플러스 4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 플러스 1을 넣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맞춰가면서 이 식이 나오도록 만들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 4는 맞았는데 마이너스 5K는 나올까요? 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K 나오죠? 이렇게 곱해도 플러스 2K가 나옵니다. K가 2번 있고 K가 또 여기도 2번 있네요. 그래서 합치면 K가 4번이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5K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2를 넣으니까 4K가 나오는군요. 그러면은 이쪽은 안 될 것 같습니다. 2는 뭔가 4 쪽으로 나오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나 2하고 4나 이쪽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음수가 마이너스 5가 있는 걸 보면은 결국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하고 넣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곱해서 4가 되고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k 또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k가 되는데 k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합치면 마이너스 5k가 되죠. 그래서 결국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k-1, k-4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0이 되려면 여기가 0이거나 아니면 이쪽이 0이거나 그러면 무조건 곱셈이기 때문에 0이 나오죠. 그래서 이쪽이 0이려면 k가 1이면 1 빼기 1 해서 0이 되겠죠. 이쪽이 0이려면 k가 4면 4 빼기 4 해서 0이 되겠죠. 그래서 k는 1이거나 k는 4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푸른 것 같은데 k는 지금 구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하려는 건 x였잖아요. 그런데 2의 x를 우리가 k로 지금 바꿔서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x를 구해야 되니까 거의 다 풀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k는 1과 4가 나왔으니까 1하고 4가 답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학생 시절에 제가 그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고도 많이 틀리고 했는데요. 자, 원래 k가 지금 2의 x제곱이었죠. 그래서 x를 구해야 되니까 이번엔 다시 k를 2의 x제곱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k는 1이란 얘기는 2의 x제곱이 1이란 얘기죠. k가 4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2의 x제곱이 이제 4란 얘기죠. 자, 2를 몇 번 곱했더니 4가 됐다. 2번 곱하면 4가 되겠죠. 2는 4. 그리고 이제 2를 몇 번을 곱했더니 1이 나왔다. 자, 2를 몇 번을 곱하면 1이 나올까요? 2를 한 번을 곱하면은 2인데 2를 몇 번 곱해야 1이 될까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2를 모든 숫자를 0번을 제곱하면 0제곱하면 1이 됩니다. 자, 어떤 숫자를 한 번도 안 제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마치 0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3의 0제곱도 1이고 4의 0제곱도 1이고 100의 0제곱도 1입니다. 어떤 숫자든 0제곱을 하면 1이 된다는 게 이 거듭제곱의 규칙이에요. 왜 그럴까요? 2의 0제곱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따져볼까요?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은 여기가 나누기면은 지수는 빼기로 뺄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2의 세제곱 3 빼기 3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2의 0제곱 아닙니까? 그런데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은 이렇게 분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다 약분을 하게 되면 결국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의 0제곱은 1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숫자로 해도 마찬가지죠. 3의 5제곱 나누기 3의 5제곱도 여기가 나누기면은 지수끼리는 빼야 되니까요. 결국은 5 빼기 5 해서 3의 0제곱이 되죠. 그런데 이걸 또 분수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다 약분이 되고 나니까 결국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의 0제곱도 1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의 0제곱은 결국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1이 나오려면 x가 0일 때 1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x는 답이 0인 경우하고 2인 경우하고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를 다시 봅시다. 문제에서는 이 식을 맞게 하는 그 근 두 개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x가 이제 0인 경우하고 2인 경우하고 지금 두 개가 나왔죠.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x에다가 0을 넣어보죠. 그러면 0제곱 되고 여기는 이제 0 넣었죠. 그러면 0제곱은 1이죠. 0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2 빼기 0이니까 2의 제곱이 돼서 4니까 1 더하기 4, 5가 나오죠. 자, x에다가 이번에는 2를 넣어봅시다. 그러면 2의 제곱 되고 여기는 2 빼기 2가 되겠죠. 그러면 0이니까 2의 0제곱은 1이고 2의 제곱은 4니까 합치면 5가 되죠. x가 0과 2인 경우에 확실히 5로 답이 나오네요. 그래서 실근은 0과 2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합치면 0 더하기 2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지수에 이렇게 뺄셈, 덧셈이 들어있는 경우, 지수가 이렇게 식으로 된 경우를 공부했습니다. 지수는 그 속성이 곱한 횟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덧셈이나 뺄셈이 있으면 이것을 이렇게 더 정리를 해서 쓰면은 2의 제곱이 분자로 가고 2의 x제곱이 분모로 가고 이렇게 지수에 있는 덧셈과 뺄셈은 식에서는 곱셈과 나눗셈으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어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문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